안녕하세요. 리눅스 기초 수업을 진행할 리카그룹 중 IT교육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 박준수입니다. 수업을 보시던 중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혹은 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디렉토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은 베이직 커맨드라고 해서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양이 좀 많아서 강의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자, 이렇게 오늘 배울 부분은 2-1 디렉토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2-2 베이직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강의에 한 번에 쭉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디렉토리란 무엇인지, 리눅스의 주요 디렉토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프롬프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 리눅스의 경로,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디렉토리란 리눅스 시스템은 유닉스 시스템의 디렉토리와 마찬가지로 트리 모양의 계측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파일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파일에 대한 접근 정보, 아이노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 파일에 대한 안내를 함. 아이노드란 파일의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디렉토리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폴더와 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디렉토리 안에 또 다른 디렉토리나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디렉토리 안에는 실제 파일,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노드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노드에 있는 해당 실제 파일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가지고 와서 파일을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이게 폴더와 디렉토리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 서류처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류, 즉 파일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파일을 넣을 수 있는 자, 철을 폴더, 파일 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흔히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폴더나 디렉토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렉토리라고 하는 거, 자, 얘 실제 뜻을 보게 되면 안내책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뭔가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책자를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 안에 실제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노드라고 하는 정보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아이노드에는 무슨 값들이 들어가게 되냐면 실제 이 파일 데이터의 위치, 허가권, 소유권, 파일 크기, 파일이 만들어진, 생성된 시간, 혹은 최근 수정된 시간, 이러한 정보들이 이 아이노드라고 하는 놈의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얘를 아이노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윈도우에서 얘를 메타데이터다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즉 윈도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폴더를 원래는 디렉토리라고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윈도우 CMD 창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dir 이라고 하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전부 다 디렉토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냥 흔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TUI 환경에서는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고 GUI에서는 폴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서도 여기서는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이 GUI 환경에서는 폴더라고 명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나 폴더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안에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파일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파일을 지우게 되면 파일 자체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노드라고 하는 값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는 남아있지만
가는 이 실제 데이터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디렉토리의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 설명이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노드 같은 경우는 뒤에 더 자세히 나올 텐데, 아이노드에 들어가는 정보들, 데이터의 주소, 위치, 그리고 허가권,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한, 링크 수, 파일 크기, 그리고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 시간, 혹은 최근 수정된 날짜와 시간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해서 계층적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윈도우도 마찬가지죠. 윈도우도 보게 되면 윈도우를 설치만 했을 때 이 C 드라이브 안에 수많은 폴더들이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이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폴더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층적, 즉 계단 형태의 구조, 트리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계층적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리눅스에서는 가장 위에, 가장 최상위에 위치한 디렉토리, 그래서 표기는 슬래시 기호로 하지만 얘를 루트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최상위 디렉토리가 되고, 그 디렉토리 안에 여러 개의 주요 디렉토리들이 존재하고, 이 디렉토리 안에도 마찬가지로 하위 디렉토리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리눅스에서 존재하는 주요 디렉토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와 디렉토리 용도를 이렇게 다다다다다 써놨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볼 거, 자, 표기는 슬래시라고 표기를 하지만 실제 읽을 때는 루트 디렉토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 아까도 그림상으로 봤지만 최상위에 위치한 디렉토리라고 해서 루트 디렉토리라고 하며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를 포함하는 경로다. 즉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자, CM층에 보면 요 부분이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선 얘가 요 루트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이 안에 전부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루트의 하이가 되든 혹은 루트의 하이의 하이가 되든 무조건 이 루트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를 삭제한다는 얘기는 모든 파일과 디렉토리를 삭제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자,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바이너리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는 건 실행 파일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리눅스에서 여러분들이 이 터미널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명령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in이라고 하는 파일,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들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다음 강의에 배울 기본 명령어들이 거의 대부분 이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삭제되게 되면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 안에 있는 명령어들만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부트. 야, 얘는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뭐랑 관련되어 있는 줄 알겠죠? 부트니까 당연히 부팅 관련된 파일들이 존재하는 디렉토리가 되는 거고, 자, DV는 디바이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장치가 파일로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장치 관리자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etc. 자, etc 같은 경우에는 원래 뜻은 그냥 기타 등등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상당히 중요한 디렉토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자,
시스템을 혹은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디렉토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여기 다 나와 있죠. 서버 관련된 모든 설정이 이루어지는 경로에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관리 파일들, 뭐 예를 들면 사용자 정보 파일이라든지 혹은 그룹 정보 파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etc 하위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서버를 관리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디렉토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시만 할 수 있으시면 여기에는 별표 쳐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사용자들의 홈 디렉토리가 사용되는 경로, 생성되는 경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홈 디렉토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계정, 자신만 사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디렉토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사용자가 생성이 됐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리카라고 하는 사용자가 생성이 되게 되면 리카라고 하는 사용자의 자, 홈 디렉토리의 경로는 자, 루트 밑에 홈 밑에 리카 요 디렉토리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일단 리눅스에서는 경로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자, 슬래시로 구분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리카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리카 계정의 홈 디렉토리가 되고요. 즉 리카라고 하는 계정만 쓸 수 있는 자신의 디렉토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다른 계정들, 뭐 다른 뭐 리카 1, 리카 2, 리카 3 뭐 이러한 계정들을 생성을 해서 이 계정들이 이 리카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홈 디렉토리는 각 계정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윈도우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C 드라이브 밑에 자, 유저스라고 하는 게 있죠. 유저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찬가지로 계정을 생성하게 되면 뭐 여기서는 홈 폴더 혹은 홈 여기도 디렉토리라고 표현할 수 있고 여기 뭐 프로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계정마다 이런 식으로 홈 디렉토리들이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흔히 여러분들 보이는 뭐 데스크탑, 다운로드, 그다음 마이 도큐먼트, 뭐 내 문서, 바탕화면, 다운로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디렉토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운로드나 뭐 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어드민 계정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 블렛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뭐 데스크탑이나 내 문서도 이 블렛만 사용할 수 있고 어드민 계정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단 일반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들은 자기 것만 사용할 수 있는데 루트는 예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루트는 관리자 계정이죠. 그죠? 관리자 계정이기 때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lib, 저희는 라이브러리의 약자겠죠.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실행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존재하는 경로라고 해서 자, 윈도우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 자, 흔히들 윈도우즈 폴더 안에 시스템 32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확장.dll이라고 하는 파일이 보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존재하는 게 lib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얘는 시스템 32와 유사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미디어. 자, 로컬 디바이스, CD-롬, USB 등을 임시로 마운트하는 디렉토리라고 해서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CD를 넣거나 USB를 장착하게 되면 바로 뜨죠. 화면 앞에. 그죠?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로 뜨지 않고 어떤 일정 디렉토리와 연결돼서
그 안에 해당 내용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마운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되면 알게 되실 텐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CD롬이랑 USB 넣으면 이 미디어라고 하는 디렉토리 들어가면 CD롬과 USB의 내용이 이 디렉토리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MNT 같은 경우에도 아까랑 똑같아요. 앞에 나온 미디어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서는 이제 뭐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리모트 디바이스라고 해서 원격 장치들이 임시로 마운트되는 경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여기에 마운트가 되는 거고, 실제는 이제 관리자가 마운트되는 경로를 변경해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PROC 프로. 자, 얘는 프로세스의 약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여기에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겠죠. 단 가상 파일로 저장되는 경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프로세스는 적재되고 삭제하기 때문에 가상 파일로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루트. 자, 루트는 관리자 계정 혹은 슈퍼 유저라고 하는 루트의 홈 디렉토리를 얘기를 하고요. 여긴 실제 이제 루트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용자는 여기에 못 들어와요. 루트는 일반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루트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는 일반 사용자가 접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sbin. 자, 아까 b는 기본 명령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s는 시스템의 약자라고 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는 명령어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시스템 종류, 뭐 시스템 재부팅, 이러한 시스템 관리용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는 건 좀 자제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SB는 일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게끔 보안에 신경을 두셔야 되고요. 뭐 갑자기 일반 사용자가 들어와서 갑자기 뭐 셧다운, 시스템 종료 명령어 입력하고 가게 되면 서버가 다운되는 거죠, 갑자기.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는 일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막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자, USR. 자, 얘는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경로, 용량이 큰 파일들의 존재라고 하죠. 즉, C 드라이브 밑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스와 유사한 디렉토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자, 많은 시스템 내 변경이 잦은 파일들이 존재, 즉 실시간 수시로 바뀌는 파일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뭐 로그 파일이나 메일 파일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디렉토리에는 없고 파일 시스템, 즉 파티션에만 존재하는 디렉토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파일 시스템을 쉽게 얘기하면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티션당 하나씩 있게 되고, 얘의 용도는 파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복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로스트 플러스 파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요 디렉토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번엔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프롬프트란, 자,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상태가 지금 현재 프롬프트가 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윈도우에서는 요 상태가 프롬프트가 될 거고요. 그렇죠? 이 상태,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보면 두 개 생긴 거의 모양이 좀 약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드라이브명, 뭐 C 드라이브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면 D 드라이브, 그 다음에 경로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꺽쇠 나오고, 자, 커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 윈도우에서는 경로를 표현을 할 때, 자, 요거 역슬래시죠. 역슬래시로 구분을 하고, 리눅스에서는 슬래시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 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냐? 자, 첫 번째 루트라고 하는 거, 자, 얘는 현재 접속한 계정명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루트라고 하는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 루트, 뭐 리카라고 하는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 리카, 뭐 악동이다 라고 하는 계정으로 접속을 하면 악동, 이런 식으로 접속한 계정명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골뱅이 있죠. 자, 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죠? 메일 주소를 이용할 때 많이 봤죠. 해서 얘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계정명과 서버 주소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구분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골뱅이라고 하고 싶은 분은 골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분은 @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골뱅이라고 얘기를 하면 없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호스트명 혹은 리카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설치할 때 설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뭐 기본으로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문구가 출력이 될 겁니다. 단 이 서버명은 나중에 변경 가능하니까 뭐 그냥 일단은 서버명이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여기 틸트라고 하는 기호가 있죠. 자, 얘는 현재 경로를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틸트라고 하는 건 현재 계정의 홈 디렉토리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접속했을 때 바탕화면이라고 출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 내일 다음 강의 때 배울 내용이지만, 자, 명령어를 입력해서 경로를 이동하게 되면 자, 이렇게 틸트가 출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자, 루트 밑에 루트, 자, 얘가 루트라고 하는 계정의 홈 디렉토리가 되죠. 그래서 접속한 계정의 홈 디렉토리로 접속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틸트가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 현재 위치에 있는 디렉토리 명이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는 바탕화면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위치했다는 얘기고, 지금은 현재 접속한 계정의 홈 디렉토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계정 상태, 즉 관리자 계정인지 일반 사용자 계정인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관리자 계정일 때는 샵, 일반 사용자 계정일 때는 달러. 그래서 루트로 접속했을 때만 샵이 뜬다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해서 얘를 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시. 그래서 배시 쉘 혹은 배시 프롬프트의 구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 얘는 뭘까? 자, 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뭔데? 그지 뭐지? 도스. 그래서 도스 프롬프트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해서 자, 디렉토리의 구조를 봤을 때 아까 경로에 나왔죠. 경로는 자, 절대 경로라고 하는 앱스톨 패스 네임, 그다음 상내 경로를 얘기하는 자, 릴리티브 패스 네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이용을 하시려면 이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 디렉토리, 자, 루트를 기준으로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로, 즉 루트부터 최상위 루트부터 현재 대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걸 절대 경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상대 경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렉토리, 즉 현재 위치, 자, 현재 위치를 표기할 때는 점 슬래시, 자, 요렇게 표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현재 디렉토리, 현재 위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로, 즉 현재 위치에 있는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경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자, 현재 경로는 샵이란다. 자, 점 슬래시, 상위 경로는 점을 두 번 찍으면 상위 경로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볍게 자 이렇게 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아까 위치를 여기로 바꿨죠, 그죠? 그래서 이 위치를 절대 경로로 하면 여기 되는 거고, 그죠? 상대 경로로 하면 여기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슬래시 점점 슬래시. 자 그럼 현재 위치가 여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어디를 나타내 볼까? 자 이 홈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의 위치를 나타낸다 라고 하면 자 절대 경로는 루트 홈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상대 경로는 자 상대 경로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루트 위로 이동했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상대 경로 자 상위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점점 슬래시 그러면 여기가 나타내는 위치는 루트가 될 거고 이 밑에 자 요게 되는 거겠죠.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빈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현재 위치 자 여기를 현재 위치라고 나타내면 자 절대 경로는 루트 밑에 USR 밑에 빈이 되는 거고, 그죠? 자 상대 경로로 나타내면 똑같죠? 점점 슬래시 USR 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쓰는지에 따라서 어떨 때는 상대 경로가 편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절대 경로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리눅스 경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경로가 편하시긴 할 텐데 나중에는 상대 경로가 더 편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둘 다 혼용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에 대한 개념은 숙지하시고 나셔야 내일이란다. 다음 강의, 자 다음 강의에 명료어들 배울 때 편하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